자, 요렇게 봉돌이 바닥에 닿아놓고 낚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닥이 아주 그냥 맨맨한 바닥이에요.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바닥을 선택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바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풀이 많이 자라났거나 그 다음에 돌멩이가 있거나 이런 바닥이 많죠. 그래서 이 채비가 이쪽으로 실질적인 바닥에 텄을 때 봉돌이 묻힐 수가 있고요. 바늘이 묻힐 수가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입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입질 받는 빈도수가 청태라든가 수초가 많은 데서 채비가 묻혀버리면은 입질 받기가 조금 일반적으로 편안한 것보다는 입질 받기가 조금 힘들죠. 붕어는 이렇게 막 헤쳐가면서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자, 이쪽으로 잠깐 옮겨서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여기라고 가상을 해서 여기가 수초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봉돌도 수초에 묻혀 있고 옆에처럼 잘 안 보여서 제가 일로 옮겼습니다. 봉돌도 수초에 묻혀 있고 바늘도 수초에 묻혀 있으면은 낚시하기가 힘들어요. 고기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봉돌을 갖다가 묻히지 않게 살짝 띄워줘야 돼요. 이만큼 봉돌이 떠 있게끔 바늘은 닫고 요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상태로 물속에서 만들어 놓으려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요즘 아주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왕방울 채비를 갖다가 장착을 시키는 거죠. 잠깐 채비를 내려놓고 왕방울 채비를 바로 빨리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왕방울 채비를 꽂고요. 움직이는 왕방울 채비를 꽂고 아까처럼 똑같이 찌 위에 스토파 몸통을 잡아두는 스토파 끼우고 찌 몸통 끼우고 하단부에 찌 몸통 이탈 방지용 스토파를 끼우고 얘는 이렇게 붙여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붙이면은 그 안에 공기가 못 빠져나와서 부력으로 작용해서 채비가 안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왕방울 채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 채웠는데 지금 여기 방울이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 방울이 지금 찌에서 그냥 편안하게 움직이죠.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이 찌의 부력하고 얘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고 물속에 투척을 해도 얘는 뜨는 거기 때문에 물에 안 가라앉고 여기 쓴 상태에서 찌만 내려가는 거죠. 보이시죠? 찌만 내려가서 이렇게 툭 섰잖아요. 자, 왕방울 차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물에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처럼 봉돌 다 있고 채비가 늘어져서 바늘에 있고 똑같은데 방울만 달려 있는 거예요. 낚시하시면 자 입질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대로 찌만 올라와요. 방울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입질이 오면은 봉돌이 들어주니까 그대로 찌만 싹 상승을 하겠죠. 없을 때 이렇게. 요 장점은 뭐냐? 이 방울 때문에 방울이 크잖아요. 방울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채비를 던졌을 때 특히 뭐 좀 긴 데라든가 아니면은 햇볕이 역광이라든가 바로 이렇게 비친다든가 그 다음에 동틀 때 해 뜰 때 찌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얘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시인성이 좋다. 그거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요게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깨끗한 바닥에서 봉돌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목줄에 바늘이 있고 모기가 달려 있겠죠. 모기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 찌가 한 마디 꺼내놓고 낚시를 우리는 많이들 하죠. 그러다 입질이 오면은 바늘 들고 봉돌이 들어지니까 여기서 이 방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찌탄만 그냥 쭉 올라와요. 입질을 일반적인 찌 올라오듯이. 그런데 이 채비가 자꾸 묻히니까 입질을 못 받으니까 봉돌은 띄워놓고 바늘만 닿게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다가 부리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이 방울을 이용하면은 아주 편하게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봉돌을 갖다가 목줄이 10cm고 봉돌이 있는데 봉돌을 한 6cm만 뜨면은 목줄이 편하게 이렇게 늘어져서 바늘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 내가 봉돌을 띄우고 싶은 만큼 봉돌 있는 쪽으로 찌를 내려줍니다. 아까 한 6cm 정도죠. 느낌으로 찌탑 나온 게 이제 한 요 정도면 되겠네요.
자, 요 정도 6cm 정도 내렸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찌가 쭉쭉쭉쭉 들어가다가 보시면은, 자 보세요. 찌가 쭉쭉쭉쭉 들어가다가 이 방울에 걸려요. 방울에 걸려갖고 원래는 이게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울이 그때는 이 부력으로 작용해서 찌 몸통하고 똑같은 부력으로 작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세요. 한 7cm 정도 밑으로 내리니까 봉돌이 떠 있죠. 잘 보이시나요? 아까는 찌가 이렇게 섰는데, 예, 줄을 내리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얘가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봉돌이 떠버리는 거예요. 뜨고 바늘만 살짝 닿아 있죠. 근데 요것도 이제 바늘이 혹시 묻힌다, 수초가 더 이만큼 자라 있다, 여기처럼 이만큼 자라 있다 했고, 이거는 수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바늘이. 봉돌은 떠 있지만은 수초 속에다 살랑살랑 바늘만 얹혀야겠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는 한 늘어진 게 제가 보니까 3cm 정도 늘어졌는데, 여기 닿게 하려 그러면 한 5cm 정도 더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5cm 정도 더 내렸어요. 이렇게. 자, 내려서 하면은 위에 걸리는 거는 똑같이 걸릴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다 걸리면서 봉돌이 더 올라왔죠. 아까보다는. 지금은 거의 그냥 뭐 일자로 막 서버리잖아요. 목줄이.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조금만 더 봉돌을 띄워볼까요? 여기 한 2cm만 더 띄워볼게요. 봉돌을. 그거는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띄울 수 있는 그게 이제 상황이 오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는 이 위에 부분은 모양은 똑같고 어차피 못 내리게 잡고 있기 때문에 내린 만큼 봉돌이 더 올라와서 지금 바늘이 바닥에서 한 2cm 정도 떴어요. 그럼 수초가 2cm 정도의 청태라든가 수초가 있다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실제로 수초인 데서. 그러면은 수초 위에 지금 보이시나요? 예, 봉돌하고 수초 위에 바늘만 살짝 얹혀져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고기 입질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죠. 안 묻히니까. 밀리지도 않아요. 여기 걸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은 청타라든가 청태 같은 지역이라든가 수초가 발달된 지역에서는 아주 효과를 갖다가 톡톡히 보죠. 남들은 입질이 안 와도 이찌는 그냥 멋지게 올리는 그런 입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설명이 있는데 두 바늘 채비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띄우고 낚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띄워서 고기가 떠 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내가 띄우고 싶은 만큼만 밑으로 내려주면 돼요. 찌를 밑으로 내려주면은 보세요. 어차피 이 방울 때문에 걸려서 못 내려가요. 탁 걸려서 못 내려가는데 바늘은 지금 바닥에서 한 10cm 정도 떠 있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고기들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바닥에서 10cm 떠 있는 먹이를 보고 입질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물이 만약에 흐른다든가 바람이 분다다 그러면은 요 방울 때문에 약간 밀릴 수는 있어요. 밀려도 이 표면하고 이 밑에 부분은 거의 물이 안 움직이고 윗표면만 바람에 살랑살랑하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낚시를 할 수도 있고요. 요렇게 낚시를 할 때는 입질을 받았을 때 거의 빨고 들어가는 입질이 많아요. 축.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 너무 힘들다. 나는 한 마디 꺼내놓고